주한미군 근무는 죽기보다 싫다던 한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위험한 분단 국가, 전쟁의 불안감이 가득한 한국. 그에게 한국은 그저 삭막하고 위험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운명처럼 한국 진돗개 군견을 만나게 되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은 형 마이클로 인해 따뜻함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죠. 형은 저에게 단순한 형제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에 형은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형은 늘 저를 격려해주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형의 밝은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린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형과 함께라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형은 제 삶의 등대와 같았고 제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이끌어주는 든든한 존재였던 겁니다. 형은 대학생이었는데 늘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저를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주말이면 꼭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캐치볼을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형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제 관심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형과의 시간은 늘 즐거웠고 형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형은 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은 제 인생의 멘토였고 형의 영향 덕분에 저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정의롭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형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 한순간의 사고로 산산이 조각나버렸습니다. 형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듯했고 제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의 죽음은 어린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세상을 향한 거대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왜 형이어야 했을까요? 왜 착하고 선량했던 형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을 잃은 상실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저는 세상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렬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형처럼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해병대였습니다. 강인한 훈련을 통해 저 자신을 단련하고 정의를 수호할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병대는 제가 가진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분출하고 세상에 대한 정의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해병대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해병대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오직 형을 향한 그리움과 정의감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제 안의 분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었고 저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군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은 저를 특수부대 대위라는 높은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던 거죠. 저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감정 없는 기계처럼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안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지고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국으로 파병 명령이 떨어졌을 때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꽤나 실망스러웠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위험한 곳이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끊임없이 긴장이 감도는 분단선,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는 북한, 그리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분위기.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에 한국 파병은 썩 내키지 않는 임무였습니다. 미군 부대 내에서도 한국 파병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한국 파병을 마치 한직으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죠. 경력 관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지루하고 따분한 곳일 것이다 라는 류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한국 군대를 폄하하며 미국보다 훈련 수준이나 장비가 한참 뒤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은연중에 그런 편견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군 기지 밖은 삭막하고 발전이 덜 된 위험한 국가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한국에 간다는 사실의 설렘이나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불안함이 훨씬 컸습니다. 과연 내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낡고 칙칙한 공항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은 햇빛에 반짝였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했으며 최첨단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수많은 인파. 제가 예상했던 삭막함이나 낙후됨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국제적인 공항의 모습이었던 거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넓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차량들,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찼습니다.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는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력,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분위기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선 문화와 음식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친절함과 따뜻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서투른 한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애쓸 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까지 모두 저에게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서비스라며 음료수를 공짜로 주기도 했고요. 어떤 가게 주인은 길을 헤매는 저를 보고는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정문화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타인에게 스스럼 없이 베푸는 친절, 정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는 제가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따뜻하고 훈훈한 경험이었던 거죠.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 한국 음식들도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의 강렬한 매운맛에 조금 당황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묘하게 중독되는 맛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 짭짤한 맛, 비빔밥의 다채로운 채소와 고추장 양념의 조화, 갈비찜의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한 국물,
삼겹살을 구워 쌈 채소에 싸먹는 즐거움. 다양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위험한 분단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이자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며칠 지나고 저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속이라는 지훈 중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훈 중사는 밝고 쾌활한 인상이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딱딱함이나 경직됨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훈 중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자랐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고 답하는 것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물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미군 부대 근처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금세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지훈 중사와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는 과정에서 묘한 동료애 같은 것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훈련이 끝난 저녁시간에는 숙소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훈 중사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저에게 마치 친절한 선생님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 사회의 특징,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까지 그는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지훈 중사의 설명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히 낯선 외국 문화로만 느껴졌던 한국 문화가 점점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훈 중사가 한국 해병대에 대해 가지는 깊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국 해병대원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자랑스러워했죠. 훈련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한국 해병대 특유의 혹독하고 실전적인 훈련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단련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훈련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저 역시 한국군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병대에 비해 훈련 수준이나 장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훈 중사와 함께 훈련하면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해병대 역시 미국 해병대 못지않게 강하고 훌륭한 군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내는 끈기, 그리고 동료를 생각하는 굳건한 전우에는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지훈 중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훈련 파트너 혹은 업무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타지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군 생활에 지쳐갈 때 지훈 중사는 저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지훈 중사와의 만남은 제가 한국 파병 생활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날은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서 정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어요.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저희 부대는
적의 매복 가능성이 높다는 산악 지형으로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죠.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고 훈련 지역은 며칠 전에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아주 질척거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숲속을 조심스럽게 헤쳐 나아가던 저희 부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딱 마주쳤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지형은 너무 험하고 복잡해서 길을 잃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선두에 서서 부대원들을 이끌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고 나뭇가지 하나 밟는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눈앞에 갑자기 지뢰지대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경고 팻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뢰지대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었죠. 저는 즉시 부대원들에게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던 거죠. 제가 그 팻말을 발견하기 바로 직전에 발을 잘못 디딘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렬한 폭발음은 마치 고막을 찢는 듯했고 엄청난 충격파가 온몸을 세게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온몸은 격렬한 고통에 휩싸여 있었고 특히 다리 쪽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눈을 떠보니 온통 흙먼지와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폭발 잔해와 흙덩이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저는 쓰러진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여보려고 애썼지만 마치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뢰를 밟았구나.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가? 부대원들은 괜찮을까?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낯선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이런 곳에 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의아한 마음과 함께 혹시 구조견일 수도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욱한 연기 속에서 드디어 늠름한 군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갈색 털을 가진 아주 다부진 체격의 진돗개였어요. 목에는 군견이라는 인식표가 달려 있었고 늠름한 눈빛은 마치 나는 용감하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진돗개의 이름이 바로 백두였습니다. 백두는 저에게 달려와서 컹컹 짖으며 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서 백두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나 좀, 제발 도와줘요. 제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백두는 제 말을 알아들은 건지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서 지뢰밭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지? 설마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지만 곧 백두가 구조 요청을 하러 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두는 아주 훌륭하게 훈련받은 군견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백두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엎드려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백두가 곧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백두가 앞장서고 구조대원들이 뒤따라오는 모습이 드디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두는 저에게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며 짖었고
구조대원들은 아주 신속하게 저에게 다가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두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그 지뢰밭에서 저를 구하려고 망설임 없이 달려가 구조를 요청한 백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백두의 다리에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백두의 붕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걸을 때마다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는 과정에서 백두 역시 지뢰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진 백두의 희생에 저는 정말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백두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백두를 제 파트너로 삼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부상당한 백두를 옆에서 잘 돌보면서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두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입은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백두가 치료받는 동안 계속 곁을 지키면서 정말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두의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꼼꼼히 발라주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도와주면서 백두가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온 힘을 다했어요. 백두 역시 저에게 마음을 열고 많이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아픈 다리를 힘겹게 이끌고도 제 곁으로 다가와 기대곤 했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백두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조용히 말을 건네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는 마치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알아채고 조용히 보듬어주는, 말은 못하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백두와의 교감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두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던 저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였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 이후로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폭발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온몸이 불에 활활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게 되었고 갑자기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쉽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등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 변화를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끊임없이 저절로 떠오르는 사고 당시에 끔찍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지뢰밭에 쓰러져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던 그 공포, 온몸을 찢는 듯한 끔찍한 고통,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꼈던 엄청난 무력감. 이런 끔찍한 기억들이 마치 정말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되살아나 저를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는 무기력감에 꼼짝없이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는 제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군의관에게 솔직하게 상담을 받았고
PTSD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막상 진단을 받고 나니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PTSD라니,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 강인함과 냉철함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두 역시 부상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군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운 판정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다리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낫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감하고 헌신적이었던 군견 백두는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저와 백두는 정말 운명처럼 거의 동시에 군 생활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인으로서 그리고 군견으로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정말 깊은 절망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군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다가는 저와 백두 모두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아주 컸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냉철하고 강인한 특수부대 대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로 계속 쫓아왔던 그 정의감,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백두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데클란 사령관님께 전역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령관님은 저를 아주 강하게 만류하셨습니다. 루카스 대위, 자네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인이야. 해병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지금 전역하는 건 정말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령관님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이제 군복을 벗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령관님은 제 굳은 의지를 확인하시고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의 힘든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고 길었던 군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게 된 백두와 함께 한국에 남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파병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소중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군복을 벗고 완전히 민간인이 된 저는 백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두와 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돌봐야 할 유기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지훈 중사는 제게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농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하고 공기도 맑은 곳이었어요. 처음 그 낡은 농가를 봤을 때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된 흙벽과 삐걱거리는 나무 마루, 여기저기 낡고 허름한 모습은 도시에서만 계속 살아왔던 저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당과 집 주변을 푸르게 둘러싼 숲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 바로 여기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이곳이라면 백두와 유기견들이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저 역시 자연 속에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 중사는 낡은 집 수리부터 시작해서 유기견 보호소 허가받는 일, 그리고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는 것까지 정말 제가 필요한 모든 일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꼭 시간을 내서 낡은 농가를 함께 수리하고 집 안팎에 쌓인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오래된 벽지를 새로 깨끗하게 바르는 등 힘들고 굳은 일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중사의 진심 어린 도움과 여러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낡고 허름했던 농가는 어느새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점점 변모해 갔습니다. 저는 이곳의 이름을 백두하우스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백두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백두처럼 상처 입고 버려진 가엾은 동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드디어 백두하우스의 문을 활짝 열고 본격적으로 유기견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군복 대신 편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늘 손에 쥐고 다녔던 총 대신 삽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멍멍 짖는 귀여운 강아지들의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밤새 더러워진 견사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넓은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 놀아주고 아픈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하루 종일 정말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가끔 있었지만 맑고 순수한 강아지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꼬리치는 귀여운 모습, 그리고 힐링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꼈던 건 사람들이 백두하우스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볼 때였어요. 우울증이나 심한 대인 기피증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귀여운 강아지들과 따뜻하게 교감하면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되찾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두는 백두하우스의 마스코트이자 힐링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치료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냈습니다. 백두의 용감했던 군견 시절 이야기, 그리고 저를 위험에서 구하고 다쳤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백두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함께 산책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두 역시 사람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다가가서 애교를 부리고 힐링센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함께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두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백두하우스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잊고 있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아 주었고 백두하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즐거웠습니다. 늘 고맙게도 지훈 중사는 여전히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백두하우스에서 함께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마을 주민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생각보다 큰 재미를 느꼈고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과 아름다운 문화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찌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고 주말이면 종종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의 전통 마을들을 방문하거나 조용한 산속 사찰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은 제 마음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만발한 아름다운 거리를 맘껏 걷고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신나게 즐기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온 산이 붉게 물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잎을 감상하고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겨울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의 아름다운 설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저는 이제 완벽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전혀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그저 위험한 분단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한국은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말 정겹고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제2의 고향이자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백두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두 하우스를 통해 버려진 유기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희망을 전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씨 따뜻한 정겨운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언제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소중한 백두와 함께 저는 매일매일 정말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한국 파병 중 군견 백두를 만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루카스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백두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루카스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특히 지뢰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루카스님을 구하고 자신은 부상을 입은 백두의 이야기는 정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루카스님과 백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